자, 물음 1, 2, 3이 모두 독립된 문제이죠. 완전 따로따로입니다. 자, 물음 1에서는 X1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3번 뿐이죠. 자, 그래서 총 매출액 3,200만원, 매출 운임 100만원, 매출 애누리와 환입 150만원, 매출 할인 50만원인데, 자, 매출 운임은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죠. 그래서 매출 운임은 판매비입니다. 매입 운임은, 여기 매입 운임이 있는데, 매입 운임은 매입의 가산 항목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된 항목인데, 자, 매출 운임은 판매비입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원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운임은 매입의 가산 항목, 매출 운임은 판매비. 자, 매입 운임은 매입의 가산 항목, 매출 운임은 판매비입니다. 자, 따라서 매출 운임은 판매비이기 때문에 매출액 계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당기순이익 구할 때는 판매비 이거 차감해 가지고 당기순이익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매출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매출 운임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 3,200만원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전부 다 매출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각각 150만원하고 50만원을 차감하면 3천만원이 X1년 매출이죠. 매출의 차감 항목, 매출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을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출 원가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를 파악할 때 재고자산 계정을 순액으로 T계정 작성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초 재고자산 금액 500만원 기입을 해야 되죠. 자, 이거 순액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초 재고자산에 설정되어 있던, 즉 정기 기말 재고자산에 설정되어 있던 평가 충당금 금액을 빼서 차감해서 순액으로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기초 재고자산 금액 500만원, 이 금액이 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충당금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재고자산과 관련된 평가 충당금은 제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총 매입 2,500만원. 자, 그 다음 매입 운임, 매입의 가산 항목이니까 기록해야죠. 200만원 가산.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거는 매입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차감해 줘야 됩니다. 매입 애누리 환출 230만원 차감해야죠. 매입 할인, 요것도 매입의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70만원 차감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재고자산 순액 차변 합을 구하면 2,900만원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매출원가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고 주어져 있고, 원가성이 있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기타 비용으로 추리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순액으로 파악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일단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없어진 부분을, 감모된 부분을 원가로 측정하는 게 감모손실이죠. 그래서 없어진 부분, 지금 저가기준 평가 항목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자, 일단 없어진 부분을, 요거는 이제 평가손실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없어진 부분을 원가로, 취득원가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A상품 없어진 부분은 100개, 원가 1,000원, B상품 없어진 부분은 300개, 원가 2,000원 해서 100개 곱하기 1,000원, 300개 곱하기 2,000원, 이 부분 계산하면 그게 이제 재고자산 감모손실 총액인데, 30%가 원가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30%를 원가성이 없는 부분 기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30%가 21만원이에요. 그걸 기타 비용으로 대체시키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순액으로 파악하면, 자, 감모손실은 다 이제 먼저 계산내에서 분리된 거기 때문에 평가손실은 실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고량에 대해서 취득원가와 손실현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평가손실을 이제 파악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평가손실 자체를 파악하더라도 어차피 그 평가손실 자체가 매출원가로 파악될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손실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기말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순액으로 파악해서 그냥 바로 기입하면 나머지가 매출 원가가 되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순액은 일단 900개, 1700개에 대해서 항목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900개, 1700개에 대해서 자, 취득원가와 손실현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이 측정되죠. 그래서 낮은 금액이 800원, 1500원입니다. 그래서 900개 곱하기 800원, 1700개 곱하기 1500원 해가지고 기말재고자산 순액을 파악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일일이 원가성이 있는 가물손실이 얼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얼마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과 기말재고자산 순액만 파악해버리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물음 2번 보겠습니다. 자, 물음 2번을 보면 5월 말 상품의 실제 재고 수량이 100개입니다. 지금 장부상 재고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장부상 기초 재고가 100개 있었고 단기 매입한 게 300개 합해서 총 400개죠. 근데 판매된 것이 총 300개니까 자, 기초 100개 단기 매입액 300개 총 400개 중에서 300개 팔았으니까 장부상 재고도 100개죠. 그래서 5월 말 장부상 재고도 100개 실제 재고량도 100개입니다. 그래서 감호손실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손실형 가능가치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평가손실 인식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호손실, 평가손실 관계없이 이 기말 상품의 장부상 재고량, 즉 실제 재고량 동일하죠. 이 100개를 단가를 얼마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자, 가중평균법인데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제 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5월 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차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계속 기록법 적용하면서 가중평균법을 같이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자, 계속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그때그때 평균을 한다는 이야기죠. 가중평균을 할 때. 그래서 계속 기록하면서 평균하니까 이동평균법입니다, 이게. 자, 실제 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월말에 한 번만 재고를 조사하죠. 그래서 실제 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평균법,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이죠. 자, 그래서 계속 기록법 하에서의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고 실제 재고조사법 하에서의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단가를 파악해가지고 이들 재고조사 금액의 차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량은 100개죠. 실제 재고량, 장부상 재고량 다 100개입니다. 그래서 이 수량 100개에 대해서 단가를 얼마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먼저 계속 기록법 하에서의 가중평균법, 즉 이동평균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에서의 단가는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매입이 두 번 이루어졌죠. 5월 10일, 5월 12일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 단가를 두 번 구하는 거죠. 5월 10일하고 5월 12일 날 두 번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5월 10일 날 단가는 자, 기초에 100개가 있었는데 6일 날 50개가 팔렸기 때문에 5월 10일 날 150개 매입하기 직전에 수량이 50개 있었죠. 그 50개의 단가는 100원이었을 겁니다. 기초에 있던 거. 그래서 50개의 단가는 100원이었고 그 다음에 10일 날 구입한 150개의 단가는 130원이죠. 150개의 단가는 130원. 합하면 총 수량 200개의 단가니까 이걸 200개로 나누면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의 평균 단가는 이동평균 단가는 122.5원입니다. 자, 그 다음 5월 12일 날 매입했기 때문에 이때 또 평균 단가를 구해봐야죠. 자, 5월 10일 날 총 몇 개가 있었어요? 200개가 있었죠. 요거 200개. 그러니까 100개에서 50개 팔아서 50개 남았는데 150개를 추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20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있었는데 자, 5월 11일 날 100개를 팔았기 때문에 12일 날 매입하기 직전에 남아있는 건 100개죠. 자, 그 100개의 단가는 아까 구한 122.5원이죠. 이동평균 단가. 자, 그런데 5월 12일 날 150개 구입했으니까 그 150개의 단가는 또 150원이죠. 150원. 자, 그래서 합해서 총 몇 개입니까? 100개하고 150개니까 250개죠. 그래서
이걸 총 수량 250kg 나누면 5월 12일 날에 이동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139원이죠. 자, 그래서 이동평균법 하에서의 이 기말 재고 수량 100개의 단가는 이 5월 12일 날 이동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139원입니다. 5월 12일 날 최종적으로 계산된 이동평균 단가를 적용합니다. 자, 반면에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량이 총 400개입니다. 400개. 기초에 있던 100개는 단가가 100원 해가지고 총 만원이죠. 그 다음에 단계에 구입한 300개는 단가가 이렇게 돼가지고 각각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금액이 이 금액이죠. 결국 기초 수량 100개와 단기 매입한 300개의 총 수량 400개 원가는 52,000원이기 때문에 400개를 한꺼번에 합해서 평균 내면 평균 단가는 52,000원 나누기 400개 해서 평균 단가 13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130원을 적용하면 이게 총평균법이죠. 그래서 각각의 금액을 구해서 차이를 내면은 900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각 방법에서의 기말재고자산 원가 금액의 차이 900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평균 단가는 기말에 월말에 한 번만 내고 이동평균 단가는 구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한다는 거죠. 자,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관련된 이제 오류 수정 문제인데, 자, 최근 3년에 걸쳐서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X1년에 25,000원, X2년에 2만원, X3년에 3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정 전 당기순이익 25,000원, 2만원, 3만원 기록했어요. 자, 그 다음 기말재고자산의 오류 금액이 X1년에 1,000원 과대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자, 기말재고자산 X1년 기말재고자산이 1,000원 과대계상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산이 많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이익이죠. 그러니까 자산 이퀄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말재고자산은 이익이다.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X1년 기말재고자산이 1,000원 과대계상됐다면 X1년 이익이 과대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과대계상됐기 때문에 이익을 차감해줘야 1,000원 차감해줘야 올바른 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차감하는 거고, 자, 자동적으로 X1년 이익이 과대계상 된 만큼 그 다음 연도에는 반대 효과가 생깁니다. 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이라고 볼까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퀄 매출원가 요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항상 기말 재고 과대계상 과소계상 오류는 그 다음 연도에는 반대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000원 뺐으니까 1,000원 더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X3년도 기말재고자산은 3,000원 과소계상입니다. 자산 이퀄 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X3년도 자산이 기말재고 자산이 과소계상이니까 X3년도 이익도 과소계상입니다. 그래서 X3년도 이익을 3,000원 증가시켜줘야 올바른 이익이 나오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X2년 기말재고자산의 측정 오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대계상됐는지 과소계상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X1년도 동일하게 X1년도와 똑같이 과대계상됐다고 가정하고 한번 구해보죠. 자, X1년도 기말재고 1,000원 과대계상돼가지고 1,000원을 뺐잖아요. 마찬가지로 X2년 기말재고가 X1만큼 과대계상됐다고 가정하고 X1을 빼면 X3년도에는 반대 영향이기 때문에 더해줘야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각각 구해보면은 이 금액들이 나오고, 자, 문제에서 오류를 수정한 X3년도 당기순이익 26,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이퀄 26,000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금액 이퀄 26,000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7,000원이죠. 자, 아까 X2년 기말재고가 X1 과대계상됐다고 보고 접근했는데, 자, X1 과대계상됐는데 마이너스 7,000원 과대계상은 거꾸로 7,000원 과소계상이죠. 그래서 7,000원 과소계상입니다. X2년 기말재고. 자,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을 X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